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프린트를 몇 개를 줬는데 프린트 조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정보들의 관계 파악했고요. 그 다음에 어휘 세 번째 거 줬고 지난주에 나눠준 수능 완성 문학 유형편 변형 문제 해설지 드렸습니다. 그죠? 우리 하기로 했고 저번주에 고3 국어과를 했는데 프린트를 나눠줬는데 그 프린트가 좀 별로였던 것 같아서 새롭게 프린트를 한번 조금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만들었으니까 고3 국어과는 매우 중요한 작품이니까 꼭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극이 나와서 우리 저기 희곡이 나와서 수능에 나왔던 기출 시나리오 3번 나왔는데 한번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나리오 기출 3개년 거 수능입니다 전부 다. 그 뒤에 해설을 덧붙여 놨으니까 참고해서 스스로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뭘 줬냐면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EBS도 좀 참고를 했는데 중요한 고전소설들 오늘 고전소설 해서 조금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희곡이 나오는데 이 희곡이 연암 박지원의 소설을 각색한 거라서 뒷부분에 연암 박지원의 작품들도 좀 정리해놨으니까 요거 조금 여러분들 읽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그래. 자,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능 완성 교재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72페이지로 가십니다. 72페이지. 학교에서들 뭐 하는 데도 있지, 그제? 수학으로 뭐 수업하는 데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자, 뭐가 나왔냐면 백학선전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왔어. 그죠? 우리 친구들아, 저기 그 76페이지에 가면 그 주민해놓고 작품 정리를 해놨거든. 해제하고 주제하고 전체 주요가 나와 있잖아. 그제? 그리고 앞으로 실전 모의고사 할 때도 뒤에 해설 가면 소설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야. 그제? 요거를 반드시 여러 번 읽어서 정리를 해두세요. 선생님이 이제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 연계가 70%에서 50%로 바뀌었잖아. EBS 연계가. 그리고 나서 7번의 시험을 봤거든. 7번의 시험을 봤단 말이야. 올 6월까지. 응? 올해가 이제 바뀐 지 연계를 50% 하겠다라고 바뀐 지가 3년째니까. 이제 7번의 시험에서 다 똑같았는데 예외 없이 고전 소설은 연계고요. 현대 소설은 비연계입니다. 예외 없이. 그 다음에 예외 없이 고전 시간은 연계고요. 그치? 고전 시간은 연계고 수필이 계속 나왔는데 수필은 비연계였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지? 현대시가 보통 두 개가 나오잖아. 하나는 뭐고 연계고 뭐는 또 하나는 비연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7번의 시험에서 출제가 됐거든. 그치? 그러니까 뭐는 고전 소설은 연계된다고 생각하고 꼼꼼하게 조금 반복적으로 조금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조금 약간 분위기가 바뀌어서 EBS에 실린 부분이 출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지금까지는 EBS에 실린 부분이 출제되기보다는 다른 부분들이 출제되었던 게 일반적이야. 그러니까 만에 하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전체 줄거리랑 작품 정리는 조금 해두자 그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친구들아. 저 준비는 고전수업 준비가 있고 실전이 있을까 얘기했니? 그 준비는 뭘 꼭 하냐면 뒤에 나와 있는 해제하고 전체 줄거리하고 그 다음에 중심 인물들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줘. 그러면 시간 세이브도 할 수 있거든. 현대 소설도 어렵지만 고전 소설도 어렵잖아. 근데 요 정도 해주고, 그제? 실전에서는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일단 고전 소설에서 인물 체크해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인물과
인물의 관계, 또 인물에 대한 태도, 심리 이런 거 파악해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장면을 어떻게 한다? 실전에서 뭐 인물 나오면 인물 체크하는 거야. 조은아 나오면 조은아 체크하는 거야. 그래서 유백로 나오면 유백로 체크하는 거야. 그다음에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됐지? 그 다음에 장면을 나누는 거야. 장면을 이루는 요소 뭐 있어? 그랬어? 시공간. 뭐가 바뀌면, 시간이 바뀌면 장면이 바뀌는 거야. 뭐가 바뀌면, 공간이 바뀌면 장면이 바뀌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인물. 오케이? 시공간이 바뀌거나 인물이 바뀌면 장면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실전에서 문제 풀 때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냐면 장면 단위로 접근하는 게 좋아. 오케이? 우리가 뭐 할 때 독서 문제 풀 때 문단 단위로 접근하는 것처럼 그냥 기니까 정보를 나누라는 거야. 몇 개의 장면. 됐지? 그래. 자, 우리 76페이지를 한번 보고 작품을 한번 들어갈게. 자, 이 작품은 남녀 주인공 조은아와 유백로가 결연을 할 때 주고받은, 인연을 맺기로 하는 게 결연이야. 주고받은 백학선은 부채예요. 하얀하게 그려진 부채야. 그러니까 애들이 홍길동전은 홍길동이 주인공이잖아. 심청전은 심청이 주인공이잖아. 장기전은 장기가 주인, 김영철전은 김영철이 주인공이잖아. 백학성전은 백학성이 사람 이름인 줄 알더라고. 백학성은 뭐다? 서로 주고받은 뭐 사랑의 정표인 뭐다? 부채다. 부채, 그제? 이게 되게 웃겨요. 아마 얘네들이 10살이 안 돼서 주고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선생님 기억에서. 응? 누가 집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을 누가 한 10살 먹은 여자애가 11살 정도 먹은 남자애가 한 9살 먹은 여자애한테 이렇게 써준 거야. 그치? 뭐라고 글씨 써가지고 메리미 뭐 이렇게 나랑 결혼해줄래 이렇게 하고, 그치? 근데 얘 얼결에 받았어. 받았는데 처음에는 어려서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게 청혼이었던 거지. 프로포즈였던 거지. 그치? 그래갖고 또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이 남자를 기다리고 딴 데 시집 안 가고 뭐 그런 얘기예요. 볼게. 자, 백학선이 뭐라는 거 알자? 소재라는 거, 부채라는 거, 그제? 작품으로 천상세계의 존재인 선관, 선녀가 인간세계로 쫓겨나 많이 보던 화소지 적강화소, 천상계하고 지상계가 연결이 돼 고초를 겪은 다음 재회를 하고 행복한 결말을 맞는다는 내용이다. 되게 전형적이지.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애정소설이야. 그치? 적강소설이야.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행복한 결말로 끝나. 전형적이야. 남녀 주인공의 애정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애정소설을 볼 수 있는데 혼인을 하는 과정에서 부모나 임금의 뜻보다 요게 조금 특이한 거지. 주인공의 뜻들이 더 존중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인물의 주체성이 그 이전에 비해서 조금 두드러져. 또한 조은아가 원수가 되어 영웅적 활약을 한다는 점에서 영웅소설이면서 여성 영웅소설이야. 예를 들면 어떤 거 있었지? 홍계월전이라든가 또 전면에 나서지는 않지만 박시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수능 특강에 나왔던 여자끼리 결혼해서 사는 거 있었지? 방한림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하고도 괴를 조금 같이 해. 대체 자 전체 줄거리는 뭐 한번 봅시다. 짧으니까 명나라 때 유시랑이라고 하는 신의 벼슬 이름이야. 그제? 유시랑은 1월 성신에게 빌어 아들 유백로를 얻었고 요것도 고전소설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티프인데 기자정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가지고 뭘 하냐면 아이를 얻는 거다. 몰라도 돼. 에? 어쨌든 비슷비슷하게 많이 나타난다는 것. 자, 정리 한번 해볼게. 누가 있습니까? 유신랑이 있어요. 응? 얘가 누구를 낳아? 유백로를 낳아. 그치? 부고 자야. 그치? 근데 유백로가 본래 이름이고 뭐라고 나와? 유어사라고도 나오고요. 유한림이라고도 나오고요. 이렇게 관직명으로 바뀌어서 나오니까 그거 헷갈리면 안 돼. 알겠습니까? 인물 구별하는 게 되게 중요해, 고전소설에서는. 그 다음에
누가 있니? 이부상서 벼슬 이름이에요. 이부상서 조송로도 뒤늦게 딸 조은하를 얻는다. 조송로의 뭐가? 딸이 갤럭시 조야. 조은하야. 그래? 오케이? 얘가 오고 오고 얘가 딸이야. 그치? 오케이? 네, 그렇게 둘이 된대요. 그런데 얘는 누구였고? 천상계의 선관이었고, 그치? 얘는 천상계의 뭐? 선녀였고, 그치? 전부 뭐 한 거다? 적강한 거다. 우리 적강이라고 얘기하죠. 적강이라고 얘기해. 얘도 지금 뭐 한 거야? 지상으로 적강한 거야. 적강화서가 있는 거야. 위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왔어. 그치? 뭐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야. 자기가 원래 선관이었는데 옥황상제 노트북 훔쳐보다가 지상에 내려서 지금 재수하고 있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죠? 농담입니다. 선녀였어. 어느 날 이백로는 소상종림에서 공간이에요. 우연히 조은하를 만나 백학선의 백년가약을 맺고자 하는 글을 써서 조은하에게 건넸다. 얘가 얘한테 뭐를 건넵니까? 백학선을 건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백학선은 뭐 하는 거냐면, 뭐의 의미가 있냐면 돈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치? 매림이 하는, 오케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학선은 말이야, 이 집에서 내려오는 가보야. 그치? 유백로가 장성하자 병부상서가 유백로를 사위로 맞으려 하지만 거절당하고, 아까 자식을 존중해준다고 얘기했지. 최구경이라는 인물도 은하를 며느리로 삼으려고 하지만 거절당하고,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얘한테 다른 데서 구원을 해. 그런데 뭐 한다고? 거절을 해. 얘한테 뭘 한다고? 구원을 해. 그런데 얘가 뭐 한다고요? 거절한다고요. 비슷한 양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야. 그치? 오케이? 그래야 뭐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고온들이 인물들에게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시련 같은 게 될 수 있는 거야. 그치? 문제의식이 되는 거니까. 자, 유백로는 과거에 급제한 후 뭐가 돼요? 어사가 돼요. 그러니까 유백로라고도 나오고 뭐라고도 나오겠지, 친구들아? 유어사라고 나오기도 하겠다. 그치? 오케이? 그리고 뭐라고 나오기도 하냐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유원수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죠? 오케이? 조은하는 최구경에 의해 뭘 한다고요? 고난을 당한다고. 이후 유백로는 오랑캐 가다를 물리치기 위해 출정을 하지만 최구경이 빌런이네. 그지? 빌런. 반동인물 전형적으로. 그지? 오케이? 군사와 군수품을 지원하지 않아 포로로 잡힌다. 이때 조은하가 신통력을 발휘하여, 이 신통력을 뭘로 발휘하냐면 백학선으로 오랑캐 가다를 물리치고 유백로를 구출한다. 그제? 이후 최고형의 처벌을 받고 유백로와 조은하는 각각 뭐가 되어서 연왕과, 얘가 또 뭐가 된다고요? 연나라 왕이 돼요. 그제? 그리고 얘는 뭐가 된다고요? 얘는 연나라 왕의 아내가 되는 거지. 그제? 그렇게 된답니다. 행복하게 살다가 하늘로 올라간대요. 자, 작품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설 많이 나오는 거죠? 차설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각설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서설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제? 오케이? 어떻게 바꿔주면 좋겠어요? 그때 뭐의 표시다? 고전소설에서 장면을 전환할 때 장면 전환에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표지라고 생각합니다. 차설, 이때 조은하의 충각 나이, 조은하의 나이 15살이에요. 15세야. 부드러운 태도와 우아한 기질이 진짓 절대 가인이라. 친구들아, 고전소설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은 남성은 재주 있는 사람으로 나오고, 여성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나오고, 그래서 제자 가인형 인물이라고 얘기해요. 전형적이에요. 그죠? 선생님 같은 사람은 고전소설에 안 나와. 선생님 같은 사람은 코믹스에 나오는 거야.
일본 만화 뭐 너나 잘해 뭐 이런 거 그치? 에? 그런 데서 코믹스에서 나오는 거고 원피스 이런 데서 나오는 거고 그치? 제자 가인형 인물이야. 전형적인 거예요. 그죠? 이왕이 뭐냐면 전에 옛날에 과거에 뭐 이런 말이야. 이런 건 알아둬도 되겠다. 그치? 그치? 옛날에 과거인 거야. 소상중림에서 한 소년을 만나 우연히 뭐를 주고 유자를 주고 백학선을 받아 돌아왔더니 과거 거야. 어디에서 얘들아? 얘가 얘한테 뭘 줬어? 유자를 줬어. 얘가 얘한테 뭘 줬다고? 백학선을 줬다고요. 그죠? 오케이? 그래. 점점 장성하면 백학선을 내어본즉 요조순요 군자호구라 쓰고 몸가짐이 아리따운 여성은 군자가 바라는 바다라고 시경이라는 책이 원래 나오는 거야. 빈통편에 구원하는 거라고. 그치? 쓰고 그 아래 사주가 뭔지 알지? 생년월일 시잖아. 그치? 사주를 기록하였건을 그러니까 옛날에 처음 받을 때 몰랐던 거야.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점점 자라다 보니까 요조승려는 군자호구라라고 써있고 그 다음에 사주가 있어. 그치? 마음속에 놀라나 이 또한 하늘이 정해준 연분이었대요. 그치? 어찌할 길 없음에 마음에 기록하고 마음속으로 이걸 생각하고 말을 내지 아니하더라. 뭐뭐 하더라.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문체에서 문어체 그래서만 쓰이는 문투 문어체라고 합니다. 그죠? 뭐뭐라 뭐뭐 하더라.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됐지? 그래. 다음 달라. 그러니까 요 부분에는 뭐지 친구들아? 누구하고 누구의 만남? 누구하고 누가? 이 조은하하고 여자 주인공 조은하하고 남자 주인공 유백로가 유자와 뭐 백학선을 주고받았어.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 처음에 받을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꺼내보니까 매림이 모여버렸어. 그래서 누구한테 말을 못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어. 이걸 뭐라고 생각하고 하늘이 정해준 영분이라고 생각하고 천정영. 그치? 사실 이때 남방 남촌에 사는 상서볕을 최구경은 당시 임금의 총애가 으뜸이고 자 누가 아까 친구들아 누가 구현했다 그랬어? 조은아한테 최구경이라고 하는 빌런이야. 응? 빌런이야. 최구경은 그 전형적인 요소가 있잖아. 고전소설은. 그제? 임금의 총애가 으뜸이요. 서자가 하나 있으니 얘들아 서자를 오해하지 마. 서자는 무슨 둘째 마누라한테 태어난 홍길동을 생각하면 안 돼. 장남이 아니면 서자야. 장남 둘째 아들부터가 서자인 거야. 그치? 서자가 있으니 인물과 제약이 뛰어났음에 명사 재상의 딸을 둔 자가 구원하고자 하나 마침내 허락하지 않다가 조성노의 여자가 누구? 조은하가 말이야. 너무 예쁘다는 얘기를 듣고 경국지색이라는 말을 듣고 이제 나라를 망하게 할 정도의 아름다움이잖아. 그치? 듣고 매파를 보내어 구원하니 조공이 즉시 허락합니다. 누가 허락을 한 거야? 조은하의 아버지가 허락을 한 거지. 그지? 뭐 잘 나가는 애니까. 그리고 아들도 인물도 뛰어나고 학문도 공부도 잘하니까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집안 좋지. 그지? 애도 괜찮지. 허락했어요. 은하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이날로부터 식음을 정폐하고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여 명제경각이라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그지? 부모가 대경하고 놀라서 여아가 누구겠니? 은하겠지. 그치? 딸의 침실에 가서 조용히 묻기를 우리가 늦게야 널 얻어 기쁜 마음이 천녀가 없더니 주야로 기다리는 바는 어진 배풀을 얻어 원앙이 짝을 이루는 재미를 볼까 하였더니 너 무슨 까닭으로 밥 안 먹고 말이야 죽기를 자처하느냐 이유를 말해봐. 너 왜 그래? 응? 왜 속썩이는 거야?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치? 은하가 주저하다가 천천히 눈물을 흘려 말하기를 소녀 같은 인생이 희생해서 무익한 모로 죽어 모르고자 하옵나니 바라본데 부모는 살피셨어. 제가요 10살 때 5년 전이거든. 그치? 외가에 갔다가 오는 길에 유자를 얻어가지고 오다가 이 소상중림 공간이야. 기억도 취소 공간이고 니은도 공간이야. 그치? 뭐를 배우는 거냐면 소설을 읽을 때 인물 그 다음에 뭐 공간 이런 걸 파악하면서 읽으란 얘기야. 그치? 잠깐 쉬었더니 한 소년 누구겠니? 유백로겠지. 이제
소년 선비가 지나가다 유자를 구하기로 두옥에 주었더니 받아 먹은 후 담내로 백학선을 주어 어린 마음에 아름답게 여겨 받아 두었었더니 요즘 보니까 뭐 청을 하는 거였어. 그치? 그때 무심히 받은 것을 뉘우치나 이 또한 천생연분이 분명하였고 또한 그 선비를 본즉 평범한 사람이 아니오라. 소녀가 이미 그 사람의 신물, 다른 말로 바꾸면 부채, 백학선 받았사오니 마땅히 그 집 사람이라 어찌 다른 가문에 마음을 두리까. 만일 생전에 백학선 인자를 만나지 못하면 죽기로서 백학선을 지키오리라. 약간 걔 에바야 사실은. 지금 15살이야. 10살 때 지나가다가 어떤 잘생긴 남자애가 너무 뭔가 하는데 뭐 또 과일 있으면 좀 주려고 유지한테 쓰여 하고 좋지. 먹었어. 여자를 보니까 되게 예쁘거든. 그래갖고 메리미하고 써서 준 거야. 시간이 5년이 지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혼하자는 얘기야. 근데 그 부채만 믿고 딴 데 시집을 안 가겠대요. 그치?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남자를 못 만나면 이 부채를 지키면서 살게 돼. 사실 뭐가 떨어져? 개연성이 떨어지지. 그치? 고조도 어쨌든 그래요. 자신의 무엇을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유백론을 선택하겠다고. 그치? 인하여 부채를 내가 가리기를 만일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소녀는 죽어 혼백이라도 유씨 집안에 들어가 백학선을 전하고자 하옵나니 뭐라고 하는데 부모는 소녀의 기구와 문명을 방명을 가련히 여기시고 죽음으로라도 만일 유생이 소녀를 찾아오거든 소녀의 조그마한 정성을 갖추어 전하여 소녀로 하여금 소상야후의 보온이 되지 않게 하소서.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죽기를 각오한 거지. 하고 말을 마치고 눈물이 비오듯하니 조금 분부가 또한 흐느끼며 이르기를 내가 이 같은 사정이 있으면 왜 말을 안 했어? 너는 일단 그 신물을 지키어 죽기로 정하거니와 저의 뜻을 어찌하면 저는 누구예요? 유백로. 너는 그렇게 하지만 네가 유백로의 뜻을 어찌하냐? 그치? 한때 길가에서 우연히 만나 죽고 간 부채를 찾으러 오기 쉽겠느냐? 그러하나 내 뜻이 이미 이러한데 내 그 선비를 찾고자 하나 다만 거주와 성만 가지고 천리 원정의 얻을 향하여 찾으시고 일이 맹랑하니 내가 말이야 널 좀 도와주고 싶은데 응? 서울 사는 유씨 미스터 유라고 하는데 어디 가서 찾냐. 서울 산다 그러고 뭐 어떤 동네 산다 그러고 성만 아는데 도와주긴 도와줄게. 아까 우리 해제에서도 읽었지만 누구의 뜻을 따르고 있다? 자녀의 뜻을 따르고 있다. 그게 좀 특이하네. 그죠? 은하가 답하기를 절대 결혼 안 한다 그러더니 선생님 딸도 결혼 안 한다 그러더니 나한테 그러더라. 자기 애 낳으면 봐줄 거냐. 뭐 어떻게 애만 낳으려고 결혼을 안 하고 그랬더니 결혼할 수도 있고 아빠 한번 얘기해봐. 자기가 애 낳으면 내가 봐줄 거냐. 내가 봐주겠다. 그럼 너 뭐 할 거냐. 난 돈 벌어야지 뭐. 그럼 아빠한테 그 베이비시터 값을 줘. 뭐 얼마 정도 주면 되냐고. 그래서 뭐 그냥 몇백만 원 주면 되지 뭐. 나 그걸로 직업 바꿀 수 있어. 빨리 시집 가서 뭐 애 낳든가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어쨌든 애 낳고 싶은가 봐. 선생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어디 가거나 이럴 때 애기들만 보면 막 너무 좋아. 미치겠어. 납치하고 싶은 거야. 너무 가와이한 거야. 그 다음에 그 개새끼들 있잖아요. 강아지 막 이런 거 막 늙어나 미치겠어. 귀여워가지고. 우리 집 개 있었는데 딴 데 보냈거든. 왜냐하면 돌봐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 집 나가니까. 말티스 한 마리 키우는데 나이가 많아. 지금 16살인가 그럴 거야. 16살이면 얘들아 사람 나이로 하면 80대야 80대. 오늘 내일 좀 무릎도 안 좋고 그런데 그래. 어쨌든 이제 인간 아이를 좀 키워보고 싶어요. 네? 나중에 얘들아 혹시 아이를 낳았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선생님한테 연락해. 알겠지? 선생님 가서 출장 봐줄게. 어쨌든 은하가 말하기를 충신은 불사이군이요. 충성스러운 신하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연료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 이게 지극히 유교적인 거죠. 그죠? 소녀는 결탄코 다른 가문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요 하물며 그 사람은 잠깐 보아도 신의를 가진 군자였으니 믿음을 저버리지
혼인빙자해서 사기당할 수도 있는데 그지? 아니할 것이요. 또 백학선은 세상의 귀한 보배라 무단히 이유 없이 남에게 주지 아니할까 하나이다. 하거늘 조공이 들음에 그 철석 같은 마음을 억제하지 못할 줄 알고 할 수 없이 이 뜻을 최구경에게 전하니 최구경이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장차 해야 할 뜻을 따라 복선이지. 그제 복선을 깔아 놓는 거예요. 그치? 오케이? 자, 여기까지를 뭐 한 장면으로 보면 되겠네. 두 개의 장면인데, 첫 번째 단락은 뭐예요? 뒤늦게 백학선의 의미를 알아차린 누구예요? 조은하고. 두 번째 장면은 최국양의 혼인을 거절하는 누구? 조은하와 그거에 동의하는 뭐가 되겠어요? 조성로가 되겠지. 됐지? 자, 중략 부분의 줄거리. 조은하를 찾는 데 실패한 유백로는 서로 막 찾아다녀. 근데 자꾸 길이 엇갈려. 그치? 유백로는 병이 들어 물러났다가 오랑캐 가달이 쳐들어오자 원수가 되어 출전해.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유백로, 유어사, 유원수, 연왕 다 똑같은 인물이야. 그치? 이런 거 잘 잡아야 돼. 전작에다가 유백로는 최국왕의 모함으로 가달에게 붙잡혔는데 이때 조은하가 가달을 물리치고 유백로를 구출하기 위해 대원수로 출전한다. 뭐하고 뭐를 구별해야 되냐면 원수하고 대원수를 구별해야 돼. 그치? 지금 조은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내 원수가 되는 거야. 남자 아닌가? 남자로 변장해. 근데 아무도 여자인지 몰라. 그치? 그러면 직접적으로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조은하의 외모를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거든. 유백로는 진짜 사랑했나 봐. 남자에도 아무도 여자라고 모르는 그치? 조은하에 대해서 이렇게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거 보니까 어릴 때 너무 혹한 거지. 그러니까 유자의 맛이 간 거야. 그치? 오케이? 자, 중략 부분의 줄거리 의미 있는 겁니다. 대원수 누구? 조은하. 그치? 대원수가 말에서 내려 하늘에 절하고 주문을 외워 백학선을 사면으로 붙이니 꽁다리 샤바라 막 이렇게 하고 부채를 붙였어요. 그치? 대학 보내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천지가 아득하고 뇌성병력이 진동하며 무수한 심장이 내려와 돋는다. 막 갑자기 위에서 이제 어벤져스가 막 내려와요. 부채를 붙였는데 그치? 캡틴 아메리카가 와서 막 도와주고 그치? 막 헐크가 와서 막 도와주고 얘네들이 좀 심장이야. 그치? 아이언맨이 와서 막 도와주고 이래요. 오케이? 저 가달이 아무리 용맹하든 어찌 당하냐. 우리가 잘 아는 거다. 그치? 서술자가 갑자기 끼어들 거지. 그치? 얘기를 전달해 주다가 서술자가 누구의 얘기를 전달해 주다가 독자들에게 소설 얘기를 전달해 주다가 갑자기 뭐 한 거야? 지가 끼어든 거잖아. 그치? 서술자의 개입이죠? 그치? 편집자적 문평이라고도 하고 그 두 개 구별 안 해도 돼. 서술자가 개입했어요. 그죠? 두려워하여 일시에 말에서 내려 항복하니 대원수가 가달과 마대영을 체크해 친구들아. 가달, 마대영 전부 다 여러분 나름대로 기호로 만들어. 선생님이 시각화라 그랬어. 뭐 예를 들면 우리 편은 동그라미, 빌런, 반동인물은 뭐 세모 이런 식으로 인물을 고전소설은 이분법적으로 시각화해도 돼. 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빌런은 나는 세모를 할 거야. 그 다음에 우리 편은 동그라미를 할 거야 하고 왜 이래도 되냐면 현대소설은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고전소설의 인물들은 되게 뭐하기 때문에 전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해 놓는 것도 문제 풀 때 되게 효율적일 수 있단 말이야. 됐지? 자, 어쨌든 당하는 마루 아래 이제 꿀리고 크게 꽂이죠. 내가 유원수를 지금 모셔와야 목숨을 용서하려니와 그렇지 않은즉 군법을 시행하리라. 빨리 데려가 죽이기 전에 하니 가달이 급히 마대영에게 명하여 유원수를 모셔오라 하거늘 마대영이 급히 달려 유원수의 있는 곳에 나아가 보아기를 원수는 소장이 내가 고함이 아니란들 벌써 위태하셨을 터이니 소장의 공을 어찌 모르소서 이렇게 얘기했네. 그치? 오케이? 그래 하고 술에 싣고 몰아가거늘 유원수가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에 이르니 이리 소년 대장이 누구겠니?
조은하겠지 뭐. 그치? 맞아 이르기를 장군이 대대명가 자손으로 이렇듯 고남이 모두 운명이라. 아시메라 깨지 마라 하거늘 유언수가 눈을 들어 본즉 이는 평생에 전혀 알지 못한다. 처음 보는 애야. 듣보잡이야. 그치? 손을 들어 칭찬하며 이르기를 누신지 모르거니와 뜻밖의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 본국의 귀신이 되게 하시니 백골난방이야.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 이제 전쟁에서 패배한 장수가 되어 군부를 욕되게 하오니 무슨 면목으로 군부를 배우리요. 차라리 이곳에서 죽어 죄를 갚을까 하나이다. 대원수가 누구야? 이리소년 대장이야. 조은하야. 제3 위로하기를 장수되어 1승 한 번 이기고 한 번 패하는 것은 병까지 늘 있는 일이라. 전쟁터에서 늘 있는 일이다. 너무 뭐하지 마라. 괴로워하지 마라. 그래야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지. 싸우다 보면 그런 거야 라고 위로를 했어요. 그치? 친구들아 그 앞에 그것만 봐. 대원수가 제3 뭐하기를? 위로하기를 이라고 발화의 목적이 제시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뭔지 몰라도 발화의 목적이 뭐다? 위로라는 것만 잡으면 돼. 오케이? 그래. 유원수가 예를 갖춰 인사하더라. 가달과 마대영을 수레에 싣고 군대로 돌아갈 때 먼저 승전한 첩소를 올리고 북을 울리며 행할 때 유원수가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가득한 것을 보고 대원수가 묻기를 장군이 이제 죽을 곳을 벗어나 고국으로 돌아오시니 만행 천만다행이다 이 얘기예요. 만행은 천만다행이란 말 들어봤지? 그 줄임말이야. 만행 이거를 어찌 이렇듯 야 너 왜 그래 집에 가는데 왜 괴로워해. 그치? 유원수가 탄식하며 말하기를 소장이 불충불이한 죄를 지고 들어가니 뭐가 즐겁겠냐. 그치? 원수가 이렇듯 마음에 두시니 불안하다. 대원수가 짐짓은 일부러야. 일부러 묻기를 듣자 보니 원수가 일개 여자를 위하여 자원 출전하셨다 하오니 일개 여자는 누구를 지칭하겠어? 조은하를 지칭하지 않을까? 그치? 이 말이 옳으니까 유원수가 부끄러워하여 대답이 없거늘 대원수가 또 가로되 장군이 이미 길에서 그치? 소상 중림에서 그치? 일개 여자를 만나 백학선에 글을 써주었던 그 여자가 장성함에 100년을 기약하나 임자를 만나지 못함에 사면으로 찾아 서주에 이르러 장군의 비문을 보고 기절하여 죽었다 하니 어찌 애석하지 않으리요. 거짓말하는 거지.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누가 그 여자가 말이야 백학선을 네가 써줬던 여자가 네가 죽었다는 비문을 보고 장군의 비문을 보고 기절하여 죽었다 하니 좀 안타깝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치? 유원수가 듣고 비참하여 탄식합니다. 소장이 군부에게 욕을 끼치고 또 여자에게 원한을 쌓게 하였으니 차라리 죽어 모르고자 하나이다. 대원수가 미소하고 씩 웃으면서 백학선을 내어 다 붙이는 거야. 나야 이치미 나야 갤럭시 줘. 그치?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치? 보다가 묻기를 원수가 그 무채가 어디서 전화할까? 대원수가 가는데 소장의 조부께서 용왕을 현명하여 얻은 거다. 유원수가 다시 묻지 않고 내심으로 헤아리기를 세상에 같은 부채도 있도다 하고 제3 부분을 대원수가 이를 보고 참지 못하여 아니 야 네가 쓴 글씨 모르냐? 네 거잖아. 네가 쓴 글씨잖아. 그치? 하고 부채를 유원수 앞에 놓으니 유원수가 그래서 소저가 뭐니? 얘들 아가씨란 뜻이야. 많이 나오는 말이야. 사소저 사시남녀에 나오지. 샤오제 조소저 그치? 조씨 아가씨인 줄 알고 비희를 한편으로 뭐 비회를 이기지 못하여 나아가 손을 잡고 이르기를 꿈인지 생신지 알지 못하겠다. 생을 대장부로 무릎 범하여 죽을 곳에 빠질 때 그대는 귀중 여자로 설정하여 입공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니 혹언이로다 하며 술 취한 것 같기도 하고 미친 듯한 것 같기도 하더라. 자, 두 번째 장면은 뭐냐? 어려운 거 없지 않아. 위기에 빠진 위기에 빠진 누구를 구하고 유백로를 구하고 뭐하게 되는 정체를 밝히는 조은하. 그래서 둘이 만나게 되는 거지. 그쵸? 대체 이 소설 되게 의미 있고 중요한 소설이다 친구들아. 꼭 잘 정리해둬. 오케이? 자,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접근하지 않은 것. 조은하가 최국영이 조공이 마대영이 대원수가 소설 읽을 때 뭐를 중심으로 읽으라는 거야?
인물을 중심으로 읽으라는 거야. 문제를 보니까. 그치? 오케이? 됐지? 그리고 1번 같은 선택지는 알아둬도 돼. 뭘 알아둬도 되냐면 오답을 만드는 방식. 이런 걸 알아둬도 돼요. 조은아가 유백로를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은아가 외가에 가서 유자를 얻어오는 계기가 되었다. 얘들아, 먼저 유자를 얻어오다가 만난 거고 유자를 주고 부채를 받은 거잖아. 그리고 천생연분이라고 느낀 것은 시간이 지나서 한참 지나서 나이가 15이 되어서야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1번이 틀린 이유는 일단 선후관계가 왜곡이 돼 있어. 뭐가 먼저야 얘들아?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하고 외가에 가서 유자를 얻은 게 아니라 외가에 갔다가 유자를 얻어오다가 만난 거잖아. 뭐 어떤 일이 먼저인 거야? 유자를 얻어오는 게 먼저인 거야. 그치? 누구를 만난 게? 유백로를 만난 것이 유자를 얻어오는 계기가 된 게 아니라. 선생님이 아까 오답을 만드는 방식이라고 그랬잖아.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소설은 특히 고전 소설이 있고 현대 소설이 있으면 현대 소설은 요즘의 경향이 뭐보다는 어떤 이야기의 전개보다는 인물의 내면 심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출제가 되더라고. 출제 양상이. 그치? 근데 당연히 현대 소설에서 내면 심리가 중요하다면 이런 걸 출제한다면 고전 소설에서는 뭐가 중요한? 이야기의 흐름이 중요한 소설을 많이 낸단 말이야. 그럼 서사는 이야기가 시간 순서에 따라 전개되는 거야. 그치? 오케이? 이야기야, 이야기. 그치? 그런데 그 순서를 뭐 해서 왜곡해서 오답을 구성하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이건 시간성을 잘 파악해야 그 얘기예요. 그치? 시간성을 뭐 해서 왜곡해서,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선후 관계를 뭐 해서 왜곡해서 오답을 구성하고 있다 그 얘기인 거지. 됐지? 2번. 최우경이 조성로의 가문에 매파를 보여 보호했지. 그래서 조은아가 식음을 전폐하고 괴로워하잖아. 조은아에게 닥친 뭐지? 고난이잖아. 됐지? 정답은 2번이 되겠네. 됐지? 오케이? 친구들아, 일단 1번 조은아잖아. 2번도 조은아지. 조은아 얘기잖아. 그치? 오케이? 됐니? 그 다음에 3번은 최우경 얘기지. 그치? 최우경이잖아. 그치? 4번은 배원수 얘기고 5번은 유원수 얘기고. 그치? 그치? 오케이? 그러면 누구를 중심으로 생각을 먼저 해야 되냐면 당연히 조은아하고 유백로를 중심으로 먼저 생각하자. 항상. 됐지? 더더군다나 뭐를 고를 때는 적절한 것, 긍정형으로 되어 있는 걸 고를 때는 걔를 중심으로 하세요. 됐지? 정리할게. 인물에 대해서 물어. 우리 약속하는 거야. 인물에 대해서 물어요. 긍정형 말문이에요. 응? 적절한 걸 모르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어. 중심 인물을 먼저 생각해보자는 거야. 오케이? 초점 인물을. 중심 인물, 초점 인물을 먼저 고려하라. 부수적인 인물 말고. 2번.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앞에 좀 와보세요. A. 야, 너 왜 그래? 이런 거냐. 그치? 왜 그래? 말해봐. 우리가 말해 너를 늦게 낳는데. 그치? 귀하게 얻은 딸이 너 왜 그래? 자신의 입장을 먼저 드러낸 다음 조은아가 현재 상황에 대한 입장을 드러낼 것을 바라봤네. 그치? 그 다음에 B는 뭐냐면 얘 왜 말 안 했어? 도와줄게. 근데 쉽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조은아의 사정을 이해하려 하면서도 쉽지 않다. 그치? 됐지? 그 다음에 C는 대원수의 명령을 받아들인 거 아니겠니? 그치? 오케이? 그러면서 지금 누구를 구출해? 유원수를 구출하면서도 자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자기 욕을 달아가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유원수에게 거짓된 정보를 알려주는 거 맞지? D는. 그치? 근데 조은아에 관한 입장을 바꾸고 얘는 바꾼 적이 없단 말이야. 그치? 그 뒷부분이 잘못됐네요. 됐지? 자, 3번.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기억은 침소, 니은은 소상 중림, 그 다음에 디귿은 단하, 리을은 전쟁입니다. 그쵸?
빨리 갈게. 답은 5번입니다. 그치? 디귿에서 유백노는 이 당하에서, 그치? 당하에서 유백노는 자신이 전쟁에서 저지른 과오로 인한 부끄러움을 드러내었다. 그렇잖아. 쪽팔려 하고 부끄러워하지요. 그치? 따라서 3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치? 오케이? 그래. 4번 문제로 갑니다. 고전소설에서는 남녀간의 결연의 증거로 징표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뭐겠니? 백학성이 되겠지. 그치? 징표는 다양한 서술적 기능을 하는데 하늘의 권위나 사대부 가문의 위상을 상징함으로써 징표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경우가 많대요. 이러한 징표는 인물들의 만남이 여기서 인물들은 당연히 유백노하고 누가 되겠어요? 조은아가 되겠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인연이 되는 것을 매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로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약속을 잊지 않게 하거나 서로의 정체를 확인하게 하는 기능을 하죠. 그렇죠? 몰라보다가 부채를 갖고 있는 거 보고 자기 글씨를 보고서 조언하는 거 알잖아. 그치? 한편 징표가 신이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 관련 인물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아까 막 부채 붙여가지고 막 하니까 어벤져스가 등장해서 도와주잖아. 조은아가 부채를 붙이니까. 그치? 오케이? 자, 1번 유백노가 백악선에 쓴 글씨는 유백노가 대원수는 누구죠? 대원수 누굽니까? 조은아예요. 조은아의 정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 맞잖아. 됐지? 2번 조은아가 부채 붙이죠? 신장이 나오죠? 그래서 가다를 물리치죠? 그럼 백악선의 신이 안 맞네. 3번 조은아가 죽어서라도 백악선을 지키려는 것은 유백노에 대한 조은아의 절개 그렸잖아. 그치? 4번 조은아가 자신을 유백노 집안 사람으로 여기는 것은 유백노의 집이 잘 나가는 걸 알았어? 잘 모르잖아. 그냥 유씨라는 것만 알고 어느 동네 사는 것만 알지. 정답은 4번째가 되는 거죠. 어떤 조건 때문에 살아가는 건 아니죠. 됐지? 자,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81페이지. 오기 전에 86페이지하고 86페이지입니다. 가장 최근에 출제된 희곡이 뭐냐면 느낌 극락 같은이라고 하는 이강백의 희곡이야. 그치? 오케이? 뭐 동연 나오고 소연 나오고 뭐 해가지고 무슨 뭐 부처님 만들고 뭐 이런 그런 거 있어요. 그죠? 오늘 희곡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줄게. 자, 해제부터 봅니다. 연암 박주원의 허생전을 희곡으로 각색한 작품으로 17, 18세기 유행한 실학사상을 1960년대 상황에 접목하여 나타낸 점이 특징적이다. 박지원의 허생전에 나타난 당대에 대한 비판과 풍자는 1960년대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과 풍자로 변모되어 원작에 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등장한다. 그럼 이럴 수도 있겠네 친구들아. 원작 소설을 가로 주고 그 다음에 이걸 각색한 희곡을 나로 주어서 둘 사이의 장르적 특성이나 그치?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를 물을 수도 있겠네요. 그치? 오케이? 그렇게도 많이 나온다. 원작 소설을 주고 그 다음에 각색한 희곡 주고요. 또한 원작과 마찬가지로 주인공 허생원의 상행회를 통해 화폐 경제사회의 모습과 인본주의를 보여주고 있으며 허생원을 제외한 다른 인물들이 희극적으로 그려져서 허생원의 현실개혁 의지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뭐 그런 내용이래요. 자, 주제는 양반들의 허위의식 비판의 현실개혁 의지래요. 전체 줄거리 갑니다. 허생원은 돈으로 양반 신분을 산 병부자로부터 만냥을 빌려 다 알지? 과일 매점 매석해요. 그치? 그러자 왕실에 쓸 물건이 모자라게 되었고 내수사 전수 박몽인이 광고를 내세워 허생원에게 왕실 물건을 사러 와요. 그치? 비싸게 팔아요. 박몽인은 도둑을 앞세워 허생원의 돈을 뺏으려다가 실패하고 도리어 감화가 되어 섬으로 가요. 섬으로 간 허생원은 여기서 대리석기업 불을 부척해요. 그치? 뭐 적당한 자취를 감춥니다. 요건 소설이랑 약간 달라. 요거 한번 정리할게. 고전 소설에서
연암 박지원 소설이 매우 중요하거든. 근데 연암 박지원의 소설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 네? 당대에 허위의식을 비판하는 소설들을 되게 많이 썼거든. 당대 지배계층, 양반계층이라든가 권력계층이지, 그치? 그 대표적인 작품이 뭐라고요? 허생전, 양반전, 호질 이런 작품들이 있어요. 그쵸? 세 개 다 수능에 나왔던 작품이에요. 세 개 다 수능에 나왔던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평민 인간형에 주목한 소설들이 있어요. 거지 얘기하는 거 있죠. 거지 얘기. 이런 거지가 있었는데 얼굴 엄청 못생기고, 그치? 막 주먹이 막 입으로 들어갈 정도로 막 입 크고, 근데 막 싸움하면 사람들 웃겨가지고 막 싸움 말리고, 그치? 아무 데서나 자고, 응? 야, 너 왜 결혼 안 하냐? 그러면, 야, 못생긴 거 싫어하고 예쁜 거 좋아하는 건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데 나같이 못생긴 애를 누가 좋아하겠니? 뭐 이런 아주 독특한 인물, 거지 인물에 대해서 쓰고 있는 소설이 뭐지? 왕문자죠. 그치? 내가 우울증에 걸렸어. 내가 불면증에 걸렸어. 내가 거식증에 걸렸어. 응? 나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되게 우울해. 그치? 어떤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돼. 근데 어떤 이상한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내 이 세 병을 다 치료해줘. 그치? 나랑 갑자기 글을 읽고서 외우는 내기를 하지. 그냥 불면증인데 글을 읽다가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돼? 우리랑 똑같아. 공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졸려. 그래가지고 불면증이 치료가 돼. 그럼 할아버지가 와서 막 빡쳐서 화를 내. 아니 손님이 왔는데 밥을 안 주는 거야 씨 막 이러면서 밥을 이렇게 주니까 너무 맛있게 먹고 그걸 보니까 나는 먹고 싶어. 그러면 거식증이 치료돼. 그런 얘기 뭐죠? 이상한 할아버지, 개그맨 할아버지들이 들어본 적 있어? 그 다음에 이 사람 뭐냐면 똥을 치워다가 똥을 걷어다가 똥을 뭐 이렇게 곡식을 파는 야채 장수, 야채 갖고 온 사람한테 팔아서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성귤자라고 하는 굉장히 위대한 학자가 있었는데 이 성귤자가 이 똥 치우는 이 사람하고 너무 친한 거야. 그래갖고 성귤자의 제자인 자목이 아니 선생님 왜 저는 쓰레기 같은 애랑 친구 먹어요? 나 선생님 떠날래요. 학원 그만두래요. 막 이렇게 한 거야. 그치? 그랬더니 야 제가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 줄 알아?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그 새로운 인물 뭐지? 예덕 선생. 아까 선생님이 친구들아 고전소설 정리 프린트 줬잖아. 이 뒤에 보면 뭐가 있냐면 11페이지에 박지원 소설 정리라고 돼 있거든. 거기에 보면 광문자전, 마장전, 그제 민홍전, 김신선전, 열려함양 박시전, 예덕선생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워낙 유명하잖아. 그치? 그래서 나머지 소설들은 조금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읽고 혹시 이걸 읽어 두는 게 뭐가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으니까. 됐지?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앞에 것도 좀 읽어도 알겠습니까? 그래. 자, 그 다음에 연암 박지원 소설을 조금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눈 거다. 당대 지배계층의 허위의식을 비판하는 소설들 아니면 양반전 알지? 호질 알지? 국가공생 나오고 동지가 나오고 호랑이의 질책 그치? 허생전 알잖아 그치? 또 하나 자 극갈래가 있는데요. 극갈래가 있는데 그 시나리오가 있고 희곡이 있잖아요. 얘는 영화 상영을 전제로 갖고 얘는 무대 상연을 무대에 올릴 것을 얘는 상영이야. 영화니까 얘는 연극이니까 상영이야. 전제로 해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희곡을 쓸 때 요거를 무대에서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쓰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이것 때문에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희곡은
제약이 되게 많아. 오케이? 어떤 제약이 있을까? 예를 들면 공연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막 무슨 뭐 20시간씩 공연할 수 없잖아. 아니, 무대에서 공연하는데 막 20시간씩 공연하면 막 관객들 사고차고 보호막 주머니 막 터지고 배우들 막 쓰러지고 막 이럴 거 아니야. 인터뷰 시험도 없고 이러면. 그치? 그러니까 뭐에 제약이 있냐면 상연 시간에 제약이 있어야 돼. 상연 시간에 제약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친구들아, 봐봐. 무조건 외우지 말고 여기까지 납득이 되지? 상연 시간이 제약이 있을 거 아니겠니? 길어야 2시간, 3시간이요. 그치? 오케이? 그러면 길이의 제약이 있으니까 희곡에 쓰이는 언어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 그렇지. 압축적이고 뭐가 되냐면 함축적이야. 그러니까 시만 압축적이고 함축적인 게 아니야. 그러니까 희곡도 압축적이고 함축적이야. 그러면 자 봐봐. 지금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희곡의 언어가 압축적이고 함축적이라면 당연히 이것과 연관된 문제를 내겠네. 그 말 자체가 압축적이고 함축적이니까 이것이 무대로 공연됐을 때 얘가 가지는 의미들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많아요 이거. 뭐? 등장 인물 수도 제약이 있겠지. 그 원술락이라는 소설이 희곡이 있어요. 응? 유치진의 원술락. 응? 거기에 보면 백제하고 신라가 싸워. 그러면 희곡을 너희들이 쓰는 거야. 20만 명의 신라군과 10만 명의 백제군이 황산벌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가 배우가 30만 명이 필요해요. 그 무대 무너진다.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걸 뭘로 처리하는 거야, 얘들아? 굉장히 등장 인물 수가 예를 들면은 많은 희곡이 있을 수 있잖아. 파수꾼 보면 촌장이 찾아와. 파수꾼 단을 찾아와서 야, 네가 이상한 편지 보내가지고 그제 이리 때는 없고 흰구름 뿐 그런 편지 보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지금 쌍둥이 들고 오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마을 사람들이 등장하는 장면은 없어. 그걸 뭘로 처리하는 거야? 무대 밖의 사건이 반드시 제약이 있거든. 무대 밖의 사건을 뭘로 처리해? 대사로 처리하는 게 꼭 나온다는 얘기야.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주면 돼. 이거 말고 되게 많아. 이거 말고도 뭐 시간하고 공간이 뭐 일치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데 중요한 것들은 이런 거야. 그 다음에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무대 상해를 전제로 하는 거니까 이걸 뭐 했어? 공연했어. 그러면 연출자가 누구에게 주문하는 거? 배우에게 뭐 이걸 주문했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반드시 나와.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은 둘 다 갈래 특성과 연관된 문제가 나온다고요. 선생님이 수능 기출 시나리오 좋지. 자, 봐봐 친구들아. 그 프린트 한번 펴봐. 몇 페이지를 보면 되냐면 프린트 보면 7번 문제 있죠. 7번 문제 있죠? 7번 그치? 오케이? 7번 문제 그 다음에 6번 문제 있잖아. 그치? 6번 문제 7번 6번 문제가 오답률이 엄청 높았던 문제야. 수능에서 요걸 영화로 찍었을 때 카메라를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묻는 문제거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7번 문제도 시나리오 쓸 때 장면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거고요. 10번 문제도 뭐하고 연결되는 거야? 이거를 영화로 만들었을 때 이런 것과 연관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뭐가 얘네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나온다면 갈래 특성과 연관된 문항이 반드시 나오니까 그런 거에 초점을 두고서 작품을 감상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됐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희곡하고 시나리오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줄게. 희곡하고 시나리오 이거 됐지? 자,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오리지널 시나리오가 있고 각색 시나리오가 있어요. 응? 각색 시나리오는 원작 소설이 있는 시나리오예요. 응? 자, 봐봐 친구들아. 선생님이 나눠준 수능 기출 시나리오 봐봐. 첫 번째 맨 뒤로 가면 이범석 원작 나소은 이종기 각색 오발탄이라고 되어 있지. 그치? 페이지 넘겨봐. 넘겨보면 홈파 각색 난장이가 쏘아올린 장봉이라고 되어 있지. 그치? 각색이라고 나와 있지. 난소금 원래 누구 작품이야? 조세희 원작이잖아. 그치? 페이지 넘겨봐. 오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윤상욱 각색 장마라고 되어 있지. 그치? 오케이? 이런 게 뭐라고 친구들아? 각색 시나리오야. 그치? 가만 보니까 수능에 시나리오가 3번 나왔어. 그래 전부 다 공통점이 뭐다? 원작 소설이 있는 각색 시나리오만 수능에 나왔다. 지금 30년 동안 수능에 3번 나왔어. 시나리오가. 모의평가 말고. 근데 전부 다 어떤 것만 나왔다? 각색 시나리오만 나왔다. 이유가 있다고요. 여러분 시험 범위를 줄여주는 거야. 어? 뭐냐면 시나리오 공부할 때는 뭐를 우선시에 두고 원작 소설 유명한 거란 말이야. 오발탄, 난소금, 장마는 이미 뭐가 끝난 거냐면 소설로서 검증이 끝난 그런 작품이야. 그치? 그러게 나온다. 근데 모의평가에서는 뭐 8월의 크리스마스, 응? 뭐 그런 거 나와. 8월에 뭐 다림이 나오고 뭐 정원이 나와서 뭐 주차 다 적어나오고 뭐 그런 거 나오고 그치? 이런 것도 나왔잖아. 무슨 맛이 나느냐? 홍시 맛이 나오고. 아니 어찌 홍시 맛이 난다고 하느냐? 홍시 맛이 나서 오나라 장금이 뭐 이런 것도 나오잖아. 그거 뭐야? 오리지널 시나리오는 뭐냐면 소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하기 위해서 영화를 찍기 위해서 쓴 시나리오가 오리지널 시나리오. 그치? 오케이? 얘는 주로 모평에 나오는 것 같아요. 오케이? 이런 것도 염두에 둬라. 모의평가 이게 나온 적이 있다. 독 찢는 늙은이. 응? 오케이? 독 찢는 늙은이 소설 주고요. 시나리오. 전우치전 소설 주고 시나리오. 오케이? 그 다음에 모래톱 이야기 뭐 소설 주고 보기에서 시나리오. 그러니까 원작 소설하고 뭐하고 이 시나리오를 나란히 놓고서 갈래 특성을 비교하는 그런 게 나온단 말이야. 됐지? 그러니까 뭐 중심으로 공부한다? 각색 시나리오 중심으로 뭐 한다? 공부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희곡은 수능에 나오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 하나는 뭐냐면 사실주의고. 어? 예컨대 뭐 함세덕의 삼어골이라든가 천승세의 만선이라든가. 그치? 얘는 연극을 진짜처럼 하는 거야. 어?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서사극 들어봤지, 그치? 이 서사극은 낯설기의 형이라는 방법을 써서 얘가 끊임없이 진짜가 아니라 연극이라고 막 얘기를 했죠. 어? 이강백의 결혼 같은 거 있잖아. 결혼 같은 거를 가면 막 그 배우가 자 봐봐. 얘는 친구들아 사실주의 연극은 극적 환상을 하게 만드는 거야. 극적 환상을 하게 만든다는 건 연극을 진짜처럼 믿게 하는 거야. 얘는 극적 환상을 깨는 거야. 극적 환상을 깨야 뭐가 생긴다고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서사극은 비판하고 풍자하는 거거든. 비판적 거리가 생긴다고 생각해. 아까 선생님이 이강백이 뭐 얘기했니? 파수꾼 얘기했지. 그치? 거기 주인공이 누구니? 파수꾼에서 주인공이 누구니? 파수꾼 다야. 고3 가나다가 나와요. 몰입이 돼? 안 돼? 안 돼. 촌장이야. 얘들아, 이강백의 결혼에서 주인공이 누군 줄 아니? 남자고 여자야. 남자고 여자라고 이름이 없어. 고유명사가 아니라 뭐야? 보통명사야. 그럼 몰입이 안 되는 거야. 뭐에서? 파수꾼에서 촌장이 뭐의 역할을 해? 해설자의 역할을 해. 아니면 이근삼의
원고지에서 주인공이 누구니? 교수라고 나와. 그치? 그 다음에 장녀, 장남 이렇게 나와. 김유빈, 박예진 이렇게 안 나와. 왜 그런가 얘들아? 구체적인 이름 고유명사를 저기 하면 몰입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해. 그럼 막 몰입을 하려고 하다가 홀딱 깰 거 아니야. 그리고 갑자기 무대 안으로 들어와. 야 이거 좀 빌려줘. 하고 막 가. 무대 밖으로 가. 어? 그러면 갑자기 진짜라고 믿고 있다가 갑자기 배우가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하면 걱정은 깨질 거 아니야. 그치? 왜 그런다고? 비판적 거리를 갖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 물론 부조리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 생각에 수능에 나올 수 있는 희곡은 그냥 두 가지라고. 하나는 정말 얘가 진짜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영어. 그치? 천승세의 만선 같은 거, 함세덕의 산호구리 같은 거. 산호구리 알 거야. 아들 죽어가지고 막 물에 빠져 고기 잡다 죽어가지고 막 슬퍼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치? 또 하나는 뭐다? 이런 부조리국이 있다 이 얘기예요. 됐지? 그런 것만 조금 신경 쓸 때. 자, 지금까지는 계속 뭐가 나오냐면 수필이 나왔어. 이 세 개는 and가 아니야. 저거 or야. 그치? 세 개가 동시에 나오는 적은 없어. 뭐가 나오면 시나리오가 나오면 얘는 안 나오는 거야. 희곡이 나오면 얘는 안 나오는 거야. 수필이 나오면 얘는 안 나오는 거야. 지금까지는 뭐가 많이 나왔냐면 수필이 많이 나왔어. 그치? 뭐하고 고전시가하고 수필 세트로 갈래복합으로 묶이는 게 제일 많았어. 근데 조금 됐거든? 시나리오나 희곡이 안 나온 지 조금 됐으니까 모르지. 지금쯤 한번 출제할 수. 근데 어려워해. 시나리오나 희곡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조금 까다로워 한다는 거야. 됐지? 자, 작품 한번 보겠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한번 보자. 다음은 안 하는데요. 안 어려워. 자, 이게 두목이 있고 허생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저기에 와서 알겠지만 누가 허생이 그 과일을 매점매석한 걸 되게 비싸게 돈을 받고 뭐해? 팔아. 근데 왕실에. 근데 왕실에서 이런 제사 음식을 관리하는. 친구들 봐봐. 그 원작 소설을 보면 원작 소설은 똑같은데 허생이 과일을 매점매석하거든. 제주도로 내려가서 말총을 매점매석해서 큰 부를 축적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 과일이라는 게 지금은 생필품일 수도 있겠지만 그 서민들은 과일을 못 먹어요. 이건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제사할 때 쓰는 거야. 얘는 뭐 할 때 쓰는 거야? 간 만들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매점 매석하는 품목이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 양반들의 삶, 사치품이야. 오케이? 그게 이 소설에서 되게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그랬잖아. 허생전이나 양반전이나 이런 것들은 양반들의 허위의식을 비판하는 소설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허생이 무슨 쌀을 매점 매석한다든가 보리를 매점 매석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고요. 양반들의 삶과 밀접한 이런 걸 매점 매석하는 거야. 그치? 요거는 각색한 거니까 아까 어떻게 했다? 허생이 요거 이제 지운다. 얘들아 이제 대충 시나리오 대충 희곡에 대해서 살짝 조금 알았지? 그치? 시나리오는 용어 같은 것도 잘 알아야 돼 사실은. 네? 그런 이펙트, 그치? 와이프 아웃이라든가 버스샷이라든가 씬 넘버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용어들은 조금 알아야 돼. 조금 맛만 봤어. 앞으로 공부 더 해 나가자. 자, 요거는 이렇게 된 거잖아. 선생님이 누구에게? 왕실에 굉장히 비싼 돈을 두고 매점 매석한 과일을 팔죠. 오케이? 그치? 근데 이 왕실을 관리하는 미스터고 박몽인인가 박이 누구를 시켜서 애들한테 두목을 시켜서 돈을 세배오게 하는 거잖아. 그러다가 누구한테 걸리는? 허생한테 걸리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쵸? 오케이? 네. 자, 내용은 선생님 안 읽을게. 그치? 너희들 다 읽었니? 읽어봤지? 풀었지? 그치? 가하고 나로 나눠져 있어요. 가 부분은 어떤 거냐면
돈을 훔치러 왔던 누구에게? 두목과 이 다른 졸개들에게 허생이 야 돈 가지고 가. 그지? 알아서 들고 갈 만큼 가지고 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나중에 결혼해서, 그치? 가족을 꾸려서, 뭐?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치? 얘네들하고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어떤 이상국에 대한 실험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하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갖고 얘네들한테 뭘 줘서, 돈을 줘서 결혼하게 해서 아무도 없는 섬으로 가서 자기의 정치적인 실험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치? 그게 나 장면이고요. 그치? 나 장면은 사람들이 모여든 거지. 그치?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장면. 됐지? 이건 시나리오는 아니고 희곡이에요. 그쵸? 그래. 문제로 바로 갈게. 문제로. 풀어와야 되는 거야. 얘들아, 다음 주에 실전 1회 공통 부분 풀어오고 자기 선택 과목들 풀어오는 거야. 다음 주 실전 1회입니다. 오케이? 고3들이 있는데 고3들 뭐 그 기말고사도 있고 뭐 그럴 텐데 중간에 지금 기말고사라고 쉴 틈이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녹화를 해서 밴드에 계속 올려줄 테니까 시험 공부하고 그리고 와서 수업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듣고 안 되는 사람들은 밴드로 오케이? 강의 올려놓을 테니까 자료랑 다 올려놓을 테니까 신청 밴드로 들으세요. 아시겠지? 그래. 해야 될 게 되게 많단 말이야. 그치? 1번 문제 갑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뭐 내용 파악하는 거잖아. 그치? 분과의 문제예요. 분과의 문제. 그치? 어렵지 않고. 그치? 그냥 보면 돼. 답은 5번이었지. 그치? 억새가 큰 골칫거리가 생겼어요. 라고 허생에게 말하는 것은 그랬단 말이야. 그치? 요것은 도둑들이 다른 도둑들과 합세하여 돈을 훔치러 오는 것을 걱정했기. 아니 어디 그런 내용이 있지? 83페이지 위로 올라가 봐. 감사들이 도둑이냐? 억새 도둑이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그럼 미녀냐? 그 미녀가 뭐예요? 폭동 소요라며, 그지? 백성들의, 그지? 미녀면 약각이에요. 허생에게 큰 골칫거리가 생겼어요. 뭐가 골칫거리지? 고을 사람들이 주인만이 뵙겠다고 벌떼처럼 몰려오니 이를 너무 사람들이 뭐한다고? 많이 몰려오는 거, 그게 뭐라는 거야, 친구들아? 문제가 생겼다는 거지. 그치? 오케이? 뭐 이게 도둑들이 연합해가지고 뭘 끔찍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오케이? 이거 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갈게요. 쉬우니까. 이런 문제가 꼭 나온다는 거야, 친구들아. 2번, 3번 문제가 꼭 나온다는 거야. 2번 같은 문제, 3번 같은 문제가 꼭 나온다는 거야. 그지? 보기를 참고해 관할 이해했어요. 희곡은 연극의 대본으로 인물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이야기가 전개된다. 요거 얘기를 안 했는데 얘들아, 연극의 3요소가 뭐냐면 배우가 있어야 되고 관객이 있어야 되고 희곡이 있어야 돼. 네?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3까지는 무대까지 가는 거야.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요거 좀 알아두자. 희곡의 3가지 요소가 뭐냐면 희곡이 대사가 있어야 되고, 그치? 대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설이 있고, 뭐가 있냐면 지시문이 있어. 그치? 오케이? 대사의 3가지는 뭐가 있냐면 대화가 있고, 독백이 있고, 방백이 있어요. 이 정도는 알지, 애들? 방백. 방백은 옆에 배우는 못 듣는다고 생각하고 관객은 듣는다고 약속하는 거다. 그치? 독백은 혼잣말. 됐지? 소설과 희곡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소설은 서술자가 있어. 그런데 희곡은 뭐가 없어요? 서술자가 없어. 뭐로만 이루어져? 이 배우의 인물의 대사와 행동만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런 행동을 파악할 때 뭘 봐야 되는 거야? 지시문을 봐야 돼.
그래서 요 얘기만 할게. 희곡을 읽을 때 괄호로 쳐진 거 있어. 오케이? 오케이? 동작 지시문도 있고 심리 지시문도 있는데 지시문에 되게 주목해야 돼. 해설과 오히려 이 해설하고 지시문이 뭐가 될 수 있냐면 출제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에 주목하라고. 희곡이. 괄호 친 걸 간과하지 마. 알겠습니까? 네. 자, 어쨌든 이야기가 전개된대요. 그런데 연극 공연에서는 무대 공간을 계속해서 바꿀 수 없지. 제약이 있지. 그치?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무대 밖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설정하거나 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공간의 상황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희곡의 제약이지. 그치 이게. 그죠? 그리고 관객은 무대 공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지만 특정 배우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설정되기도 약속이지. 그죠? 오케이? 한편 인물의 대사 중에는 관객에게 들리지만 무대 위 상대방에게 이게 뭐라고 친구들은 방백이라고. 됐지? 방백이라고. 그런 거 뭐 알면 돼요. 됐지? 정답은 2번입니다. 그치? 2번. 오케이? 1번은 당연히 선생님에게 들리는 거지. 졸개들이 칭찬하는 건데. 그치? 졸개들이 살던 곳에 가뭄이 들어 논밭곡식이 말라 죽은 상황은 대사로 처리되는 거야. 직접 안 보여. 무대 밖에 샀거든. 됐지? 3번. 가나를 대본으로 공연해요. 꼭 나온다 이건 그제? 연출자가 무대상해를 전제로 하는 거니까 등장인물에게 지시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 얘네들이 처음 해보는 일이라며. 원래 농부들이 빠머잖아. 도둑놈이 아니고. 서투른 모습. 맞네. 오케이? 허생 역할을 맡은 배우는 왜 졸개들을 질책하니? 그런 거 없잖아. 오히려 뭐 이렇게 배려해주고 그죠?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정답은 두 번째 거. 됐지? 똑같네 얘들아. 졸개, 허생 역할, 억새 역할, 두목 역할, 방몽인 역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치? 오케이? 그래.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요거는 소설하고 뭐를 비교하는 거야? 희곡을 비교하는 거야. 이게 뭐가 있는 거니까? 원작 소설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되게 특이하게 요건 누구의 소설을 가져온 게 아니라 박주원의 소설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최만식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설을 가져온 거지. 그치? 오케이? 문제를 더럽게 허접하게 냈어. 선생님 같으면 그러니까 모의평가에 나왔던 건 뭐냐면 친구들아 갈래 특성하고 연결되는 거거든. 얘는 소설이고 얘는 희곡이잖아. 그치? 그럼 얘를 얘로 바꿨을 때 효과나 얘를 얘로 왜 바꿨는지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 문제는 그냥 내용 가지고 만든 거야. 오케이? 이렇게 내지 않습니다. 뭐 갈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내는 거야. 됐지? 얘를 얘로 바꿨다? 그 이유가 뭐냐? 얘를 얘로 바꿨다? 고려했을 사항이 뭐냐? 이런 식으로. 됐지? 어렵지 않으니까 정답은 두 번째가 되겠네. 됐지? 자, 복습들 하시고 선생님이 뭐 나눠드렸냐면 수완 변형 네 작품 뭐 했냐면 나눠드렸어요. 그죠? 오케이? 그리고 오늘 아까 이거 저번 주에 준 거야. 우리 풀기로 했어. 그리고 오늘 나눠준 거에 뭐가 있냐면 해설이 있을 거야. 역사 기술학과. 오케이? 채점해 보시고 이제 이해 안 되는 거 좀 일찍 와서 선생님한테 질문하시고 그렇게 하면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